안녕하십니까. 역사 만세 시청자 여러분. 오늘 다뤄볼 주제는 1592년에 시작해서 1598년에 끝났던 임진왜란, 한반도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임진왜란이 끝난 후 만으로 6년 후에 벌어진 논공행상, 공신책록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이 공신책록에 있어서는 굉장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즉 쉽게 말해서 너무나 불공정한 논공행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시청자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공신책록은 세 종류의 공신책록을 했는데, 이몽학의 난에 관계된 공신책록은 빼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 첫째, 선무공신, 즉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일본군과 싸워서 공을 세웠던 선무공신. 자, 그리고 호성공신, 한양에서부터 의주까지 피난했던, 쉽게 말해서 도망친 선조를 따라다니면서 선조의 뒷수발을 들었던 호성공신. 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숫자 면에서 굉장한 불공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무공신 18명, 호성공신 86명, 86명. 자,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운 선무공신들, 군인들은 18명만 공신책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조를 시종하던 무리들은 86명, 즉 86명이 공신책록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선조를 따라서 피난길에 올랐던 분들은 도망갔던 대신들보다는 훨씬 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왜군들과 싸웠던 사람들보다 절대 공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선무공신에 책록된 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굉장히 일었던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었는데, 첫째, 1등 선무공신에 원균이 올라있던 점. 자, 그러면 진주성 전투의 영웅이었던 김시민 목사 김시민 2등 선무공신에 올라 있습니다. 자, 김시민이 과연 원균보다 공이 적었겠는가? 그리고 원균의 농공행상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공신책록이 있을 때까지도 굉장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원균은 3등 선무공신에 오르는 것도 절대 과분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자, 의병장, 곽재우, 고경명, 김천일, 조헌, 이런 의병장들은 선무공신 명단에서 아예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두 종류의 선무공신에 책록된 불공정함이 또 있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호성공신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2등 호성공신에 누가 올라 있었는가 하면 선조의 아들 신성군과 정원군이 올라 있었습니다. 자, 왕자들이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다는 겁니까? 도망다니기 바빴고 시종들한테 대접받기에 바빴지. 이들이 과연 세운 공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선조는 공신록에 올려놓게 된 것일까요? 자기 아들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교해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자신의 아들이었던 왕자들 중에 공신에 올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교되는 그런 항목들이죠. 두 번째, 내시가 3등 공신에 책록된 경우가 24명이었습니다. 또 마부들 또한 있었습니다. 마부가 이마라고 해서, 이마를 요즘 말로 표현하면 마부입니다. 마부가 6명이 3등 공신에 책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어떤 사람은 공신책록도 안 되고, 기껏 공신책록이 되고 보니까 아니 넷이나 마부들보다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공이 작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선조는 그렇게 공신책록을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신이 왜 중요한가? 공신책록이 되면은 그냥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경제적 혜택이 따르는데 벼슬이 높아지고, 또 하나
노비들이 딸려 나오고 그 다음에 논밭이 하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신의 이 혜택들은 적장자한테 승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커다란 경제적 혜택이 있겠습니까? 조금 이따 제가 3등 호송공신에 올라있던 사람이 받았던 경제적 혜택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조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공 행상을 했을까요? 여기에 선조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선조는 줄곧 임진왜란이 개전할 때부터 줄곧 도망만 다녔잖아요. 백성들로부터 가진 원망도 다 받았고 신하들은 왕을 왕으로 여기겠습니까? 근데 선조는 입만 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순신이나 권율이나 원균 정도가 공을 세웠고 나머지는 명군 따라다니면서 수급 배기에 바빴을 텐데 너희들이 세운 공로가 뭐냐? 조선을 지켜준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명예원군이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공이 결코 큰 것이 아니다.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것은 명군이고 그 다음이 나다. 명예원군을 청한 게 내가 아니었겠느냐. 내가 의주까지 피난 가서 원군을 요청해서 그 원군들이 와서 명예군대가 와서 일본군을 퇴치시킨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군공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정률과 도망만 다녔던 자신을 너희들은 원망할 자격이 없다. 이런 건 정치적 의도가 복선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물타기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선조가 아주 정치적인 이석에 굉장히 밝았던 군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선조의 이러한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호성공신보다 선무공신들이 훨씬 더 푸대접을 받았고 전장에서 공을 세웠던 의병들, 곽재우, 김천일, 조원, 고경명 전부 다 배제됐습니다. 과연 이들의 공이 내시들, 마부, 의관 이런 사람들보다 공이 작았을까요? 의관들도 전쟁터에서 의병이나 관군들을 치료해 줬다. 목숨 걸고 다니면서 같이 치료해 준 분들한테 공신책록이 됐다면 공신책록이 공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자기를 따라다닌 사람들에게만 공신의 책록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 당시 선조가 행했던 논공행상은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선무공신 숫자가 너무 작고 선무공신에 원균이 껴있던 점, 2등 선무공신에 김시민이 2등 선무공신에 책록이 됐던 점, 원균과 김시민 이는 순위가 바뀌어야 된다. 원균은 3등 선무공신에도 책록돼서는 안 된다. 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조정의 대신들의 의견이었고 지금 역사가들도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신에 책록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등 호성공신에 오른 오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혜택은 무엇이었는가? 덕성군으로 봉해졌습니다. 부모 처자의 관작이 1계급 특진됐습니다. 공신 자격이 적장자에게 세습됐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해도 벌하지 않겠다는 사면첩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혜택으로는 호위병 4명을 지급받았고 노비 7명 또한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잡직 2명,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 정도 되겠죠. 집사 2명을 또한 하사받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리고 논밭 20결 지급받았고요. 은자 5냥, 그 다음에 말 한 피를 지급받았습니다. 막대한 혜택이죠. 특히 논밭 20결. 한 결은 3, 40마지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토지입니다. 자, 중답 기준으로 해서 한 마지기를 200평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결이 3, 40마지기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결은 몇 평이 되느냐? 6,000평에서 한 8,000평 정도 됩니다. 20결은 12,000평에서 한 16,000평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1604년에 벌어졌던 농공행상, 즉 공신책록의 부당함을 한번 알아봤고요. 불공정함을 알아봤고 공신에 책록되면 3등 공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혜택이 주어졌는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